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우선 대선판을 뒤흔든 가짜뉴스 준우아빠 논란을 한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김문수 캠프의 조작질이었는데요. 정상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발언이 자영업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며 다음날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닉네임 열이다X라는 아이디가 등장해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우아빠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김문수 후보를 띄우는 글을 올립니다. 이 게시글은 무려 150번이나 공유되며 불길처럼 번졌는데요. 하지만 이 준우아빠 계정은 매우 수상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추적한 결과 이틀 전에는 동탄 사는 준서아빠, 하루 전에는 파주 산단 다니는 준이아빠로 신분을 바꿔가며 김문수 후보 찬양 글을 올렸던 건데요. 동탄에서 파주, 다시 평택으로 하루 만에 지역과 아빠 이름이 수시로 바뀌는 기묘한 행보에 이거 조작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문수 캠프는 5월 18일 이 준우아빠 글을 김문수 후보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자영업자 현실도 모른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조작 논란이 확산되자 급히 게시글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는데요. 국힘당 중앙선대위 홍보본부는 이 논란의 준우아빠 글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카카오톡 단체방 729명에게 뿌리며 무한 전파를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하루 내 5번 정해진 시간에 콘텐츠를 퍼뜨리라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기획된 여론 조작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카드뉴스에는 김문수 후보가 바리스타 복장으로 커피를 내리는 사진, 준우아빠 발언 인용, 유튜버 최국씨가 여장하고 카페 사장 연기한 영상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 허위 조작을 넘어선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뉴스타파가 파헤친 결과 준우아빠는 실제 카페 운영자가 아니라 20대 미혼 남성으로 일렉트로닉 뮤직 EDM 페스티벌 크루로 활동하는 인물로 특정됐는데요. 해당 계정은 부정선거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윤어게인 운동 관련 글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문수 캠프 측은 실존 인물의 사연을 각색했다고 해명했지만 신분을 바꿔가며 글을 올리고 계정을 삭제한 점은 의심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는데요. 누가 국힘당의 이 새빨간 거짓말을 믿어줄까요? 법적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김용태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허위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것은 공직선거법 제210조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김문수 캠프는 논란이 커지자 계정을 삭제하고 꼬리를 내렸지만 SNS에는 이미 캡처본이 퍼졌고 X에서는 김문수 사퇴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이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는 분위기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이 120원이 문제가 아니라 허위 정보로 선거판을 흔드는 행위가 진짜 문제인데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여론 조작 시도,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김문수 캠프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법적 책임은 누가 질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러니 폭망하는 거죠. 노답입니다. 소위 원가 120원 가지고 처음에 공격을 했다고 하는 그 누굽니까? 준우아빠인가요? 준우아빠라는 그 SNS 이제 계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계정이 사기 계정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나 이런 분들이 그 사기 계정을 활용해서 진위 확인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우리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고 결국 그게 확인되자마자 아무런 해명도 슬그머니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어떤 비판을 하려면 비판의 논점이 무엇인지, 비판의 수단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안 되면 이게 다 그냥 저열한 정치 공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책 논쟁은 정책 논쟁대로 좀 품위 있게 합시다. 좀 저열한 정치 공세로 정책 논쟁의 수준을 좀 떨어지지 말고, 그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네. 어떤 다큐멘터리요?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백의종군인가 보죠. 네. 백의종군을 영화관 가서 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말 그대로 특급 도우미인데요. 민주당 선거운동원 노릇을 하는 윤석열, 요즘처럼 고마운 인물도 없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이 부정선거 다큐 시사회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제 발로 극장에 들어서는 장면 하나만으로도 내란의 수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인 거죠.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고 풀어준 게 오히려 신의 한 수였을 수 있는데요. 풀려나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며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얼굴만 봐도 내란 트라우마인데요. 그런 자가 부정선거 다큐를 관람하며 자신이 저지른 계엄령의 근거가 마치 부정선거였다는 듯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21일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윤석열은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다큐 시사회 공식 석상에 47일 만에 등장했습니다. 그 첫 행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다큐였는데요. 그 다큐 제작자는 이영돈 PD이고 출연자는 역사 강사 전한길이었습니다. 사전투표를 문제 삼아 국민의 표를 모욕하고 선관위를 음모론의 온상으로 몰아간 인물들인데요. 그런 자리에 초청받아 나란히 앉아 다큐를 관람한 윤석열은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다큐는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14년 총선까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를 문제 삼으며 통계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전자개표기의 보안 취약점을 주장하고 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와 헌재 모두 이미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결론 내렸고 관련 소송도 줄줄이 기각됐는데요. 그럼에도 윤석열은 이 다큐에 참석해 자신이 계엄령 선포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프레임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을 내란 수고의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자로 직격했고 조국혁신당 역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국민 다수가 겪은 내란 트라우마를 또다시 들쑤시며 정치적 갈등을 고의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의 시사회 참석은 단순 이벤트가 아닌데요. 6.3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정치판에 개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칫 선거 개입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행보인 거죠. 윤 대통령이 오늘 부정선거 관련 영화 보러 갔는데 당내에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 앞두고 당에 부정적인 홍보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영화에 2030 청년들이 많이 보러 온다 해가지고 그런 응원차 오늘 영화를 직접 관람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선에 대한 선거에 대한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오셔가지고 이 영화를 보러 오는 2030 청년들에게 탄핵 반대하는 그런 주장했던 청년들의 용기를 주고자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두 번째,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다들 음모론 아닌가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 해서 사실 언론이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윤석열과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동훈은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자멸한다고 경고했고 조경태 의원도 윤석열의 뻔뻔함을 공개 비판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사실상 극우 지지층을 의식한 행태였습니다.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세력과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그는 이미 중도층 확장을 포기하고 극우 결집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윤석열과 한패가 아니라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는데 오히려 윤어게인을 외치며 지지층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영돈 PD는 탐사보도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번 다큐는 과학적 증거 없이 음모론을 퍼뜨리기 위한 프로파간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유튜브 노출 제한을 검열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출 순위 하락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콘텐츠 자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부정선거 다큐 시사회 참석 외에도 맛집 투어, 계산책, 지하상가 쇼핑 등 일상생활을 즐기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고 내란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가 너무도 태평한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더 자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윤석열의 행보가 민주진영에는 오히려 호재인데요. 존재 자체가 공포이고 등판할수록 국힘당은 표를 잃고 있습니다.
내란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심판 본능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덕분에 민주진영은 다시 힘을 모으고 있고 국민들은 잊고 있던 분노를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더 자주, 더 크게, 더 뻔뻔하게 등판해 주길 바라는데요. 이보다 더 좋은 선거 특급 도우미가 없는 거죠. 김문수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결국 합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금 이 선거를 왜 하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2월 16일에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앞으로 더 강력하게 부인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겉보기에 국민들 보시라고 하는 허언이고 실제로는 깊이 연관되어 있고 탈당하면서도 응원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민의힘이 아마 큰절하면서 이제 석고대제, 국민 사죄 쇼를 하게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데 속을 만큼 정치 의식 수준이 낮지 않다. 국민들을 진지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충고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 이게 최근 정치권에서 정말 뜨거웠던 두 가지 논란에 대한 오디오 발췌본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는 그 준우 아빠 사건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여론 조작 의혹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 시사회 참석 논란이죠. 맞습니다. 두 사건 모두 파장이 상당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이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들의 핵심을 좀 빨리 파악하실 수 있게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논란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준우 아빠 논란부터 좀 보죠. 이게 시작은 이재명 후보의 그 커피 원가 발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열이닷컴 엑스더액이라는 아이디가 갑자기 나타나서요. 평택 사는 준우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후보를 비판하고 반대로 김문수 후보를 막 옹호하는 글을 올렸죠. 근데 그 글이 정말 순식간에 엄청나게 공유가 됐어요. 네, 파급력이 상당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계정 조금만 들여다보니 뭔가 좀 이상한 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티즌들이 찾아낸 건데요. 글쎄, 이 글을 올리기 며칠 전에는 동탄 사는 준서 아빠였다는 거예요. 허허, 그랬군요. 심지어 그 전날에는 또 파주 산단 다니는 준니 아빠로 활동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막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죠. 아니, 하루 만에 사는 곳이랑 아이 이름이 그렇게 막 바뀌는 게 이게 참... 그렇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뭐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작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김문수 캠프 측에서 이 준우 아빠 글을 그냥 본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이재명 후보 공격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캠프 차원에서 직접 나섰군요. 네, 심지어는 국힘당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카드뉴스까지 만들어서 단체 카톡방 같은데 조직적으로 유포하라는 뭐 그런 지시까지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와, 특정 시간에 맞춰서 콘텐츠를 퍼뜨리라고 했다는 거 보면 이건 정말 기획된 여론 조작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이건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죠. 가짜 시민을 내세워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만들려고 한 시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준우 아빠라는 인물은 실제 카페 사장이 아니고 20대 미혼 남성으로 밝혀졌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과거 이력도 좀 살펴보니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뭐 특정 정치 집회 관련 글들을 올렸던 인물이라는 거고요. 캠프 쪽에서는 이게 뭐 실존 인물 사연을 좀 각색한 거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는데 글쎄요, 신분을 계속 바꾸고 논란이 되니까 바로 계정을 삭제해버린 정황을 보면 그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죠. 이런 해명이 법적으로나 뭐 여론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 실수하고 의도적인 조작, 그 기준이 뭘까요? 이게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거든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짓 정보를 그것도 의조적으로 퍼뜨렸다고 인정되면 이건 뭐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죠. 그렇죠. 처벌이 가렵지 않죠. 네. 그래서 단순 각색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의도성이라든지 특히 그 조직적인 유포 정황 같은 게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논란은 정치 경쟁은 사라지고 그냥 막 흑색 선전만 남게 되니까요. 정치 불신만 키우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자, 근데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급 인사의 행보 자체가 또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인데요. 이것도 결국 선거 불복이나 음모론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파면된 지 47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하필 그 자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시사회였다는 거죠. 네, 제목도 아주 직설적이었죠.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네, 이 다큐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 총선이나 대선 결과에 대해서 그 사전 투표랑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가 비정상적이다, 뭐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또 전당의 표기 해킹 가능성 같은 의혹도 제기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주장들은 이미 선관위나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안들입니다. 네, 이미 공적 기관에서 판단이 내려진 부분들이죠. 그런데도 전직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그 계엄령 선포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정선거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겠고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네,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시기에 특정 이념 성향을 좀 강하게 드러내면서 뭐랄까 정치적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죠.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제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 행보 하나하나가 가지는 파급력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단순한 개인의 신념 표출을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 혹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어떤 신호로 읽힐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정치권 반응도 정말 즉각적이고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내란 수계다, 피해자 코스프레다, 뭐 이런 아주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했고요. 네,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았죠. 근데 흥미로운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거리두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다는 겁니다. 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음모론자와 손잡으면 자멸한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까지 했잖아요. 네, 그 발언이 상당히 주목받았죠. 당내 분위기는 실제로는 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니까요. 그 정치적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에게 좀 부담을 주고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히려 야권에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윤석열 당이라는 이미지가 다시 좀 강하게 부각되면서 중도 확장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우 아빠 사건을 통해서 본 온라인 여론 조작의 어떤 실태와 위험성,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큐 시사회 참석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맥락과 파장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압도적으로 왜곡되기까지 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보를 판단하고 또 건강한 시민적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